네, 불이 안 들어온다고, 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안 켜진다고 보내주신 열풍기. 네, 온도 조절기 컨트롤 합니다. 네, 덮개를 열고 내부를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내부에는 컨트롤러, 네, 메인 칩셋과 더불어서 디스플레이, 네, 그리고 판넬에 해당되어져 있는 버튼 조정할 수 있도록 텍트 스위치 조합으로 되어져 있고요. 내부에는 분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전원부, 네, 그리고 릴레이, 네, 인풋, 아웃풋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네,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이쪽 네, 전원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여기서 눌렀을 때 전원 버튼, 저 텍트 스위치라는 스위치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눌렀을 때 테스트는 이쪽에서 도통 테스트 하면 삐 소리 나는 걸 확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쉬운 방법은 또 간단하게 전원 투입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쭉 따라가서 밑에 패턴과 더불어서 어떻게 어디까지 전원이 공급되고 내부의 릴레이 전압, 네, 그리고 반도체 전압 공급 잠시 한번 패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PCB 기판 전원 공급 라인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커넥터가 많이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을 때 AC 꽂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플러그, 컨센트, 이런 타입으로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운데를 좀 잘라서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자 케이블 커넥터를 보시면 어디에 전원을 어떻게 꽂을까 라고 한참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게 되면 이 자체를 우리가 보통 트랜스포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가 봤을 때에 쭉 보면 PWM IC, 네, 발진하는 IC가 밑면에 부품이 이건 없네요. 자, 그런 상태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리니어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리니어 방식이라는 경우는 전압이 220 들어가서 원하는 전압 15V나 12V나 또는 18V, 9V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이쪽에 저압을 만들어내주는, 네, 그리고 직류를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리니어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방식은 네,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프라이라서 SMPS 방식이 있는데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리니어 방식이든 SMPS 방식이든 간에 딱 봤을 때 보통 보면 SMPS는 브릿지 다이오드 있지 않습니까? 다이오드가 먼저 거치는데 여기는 다이오드를 거치기 전에 브릿지 다이오드가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핀 4개. 이 홈에 들어가 있는 자리, 살짝 어둡게 보이는 자리, 여기가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브릿지 형식, 가오리 다이오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가오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시면 이쪽에 입력과 출력, 그러니까 이 트랜스 쪽에서 봤을 때에 어떤 쪽은 입력이고 어떤 쪽 출력을 봐야 되니까 쭉 이쪽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가 입력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패턴을 따라가니까 굉장히 힘든데 반대로 따라 나오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쭉 따라가시면 이렇게 해서 쭉 이게 하나가 전선, 이게 패턴이니까, 이게 전선 하나가 패턴이니까 패턴 쭉 따라가서 여기 한 가닥 들어와 있네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 선을 쭉 따라가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갇혀 있는 거는 릴레이가 되겠습니다. 릴레이. 그러면은 릴레이는 어디선가 구동 코일에 전원을 넣어줘야 가가 릴레이 마그네틱 전자석이 발로 딱 붙으면서 동작이 될 건데, 이게 그러면 처음 초입부터 전원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릴레이가 구동되겠나 한다 하면 이쪽 라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따라왔을 때 여기서 보시면 포인트 하나 있네요. 이 점이 무엇일까 라고 반대편을 따라오니까 여기 캐패시터, 그래서 이거는 보통 노이즈 필터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현재 이거 노이즈 쪽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쪽에는 관계가 없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와서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자, 여기에서 뒤집어서 딱 따라가 보니까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코일이 감겨져 있는 걸 우리가 보통 이거를 라인 필터, 노이즈 필터 이렇게 부른다. 노이즈 필터, 라인 필터. 코일이.
이쪽 방향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건너와서 쭉 따라가 보니까 여기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쭉 뒤집어서 보니까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원래 꽂혀 있습니다만 이걸 제가 뺐거든요. 이거를 여기 뺐습니다. 빼고 이 자리네요. 여기에 지금 현재 AC 라인, 그러니까 LN 우리가 붙지 않습니까? MP라 부르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한 가닥 들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한 가닥은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이 찾으면 됩니다. 이쪽 쭉 따라가서 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쪽으로 건너뛰는 거. 여기 라인 필터 건너뛰었죠. 건너뛰어서 오니까 두 번째네요. 첫 번째, 두 번째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전기를. 근데 여기를 전기를 넣으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나 따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선이죠. 이거를 꽂아서 전기를 넣어보면 휴지는 어디 있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휴지는 현재 이 기판상에서는 없습니다.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다 그러면 밖에서 케이블에 휴즈 홀더로 해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따로 휴즈 박스가 있든지 아마 그래서 그쪽에서 안전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전원을 220 넣어서 투입해서 확인할 건데 바로 넣게 되면 불안하면 휴지 하나 달아서 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뻥방지라 그래서 전구따마 같은 거 어떤 전력을 거기서 약간 부하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니다. 네, 전기를 넣고 이제 전압을 측정해 볼 건데 좀 안전하게 해서 장갑을 좀 꼭 예. 전기가 이제 여기 들어간 상태니까요. 이산이 아니죠.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쭉 해서 봤을 때 여기 확인 차원에서 한번 뒤집어 놓고 보도록 합니다. 이 전기를 왼쪽에 같은 경우는 AC죠. AC 220이니까 자 220 라인 AC다 받쳐놓고 여기가 220. 자 조심하면서 찍어 볼게요. 220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출력은 여기가 똑같이 AC 에서 찍으면은 현재는 아마 2차단이 고장이 났든지 1차단이 고장이 났든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트랜스포머는 고장이 났다, 불량 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0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저압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건 고장 났다.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 트랜스 갈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런 트랜스 대체품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제 권선기로 감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AC 코드 빼고 안전하게 그리고 여기도 단자 빼놓고 이런 때에는 이제 이쪽에 트랜스포머 이거를 찾아서 똑같은 걸 갈든지 아니면 감든지 코일을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좀 더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점검을 또 해보면 어떻게 하느냐. DC니까 여기 가운데가 이게 브릿지 다이오드거든요. 브릿지 다이오드가 한쪽이 꺾여져 있고 한쪽은 있습니다. 밖에 쪽에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 띠 둘러져 있는 콘덴서에 띠 둘러져 있는 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거는 도통 테스트로 찍어 보면은 여기가 콘덴서 자리죠. 콘덴서 마이너스 자리하고 여기 브릿지 다이오드 마이너스 자리. 한 패턴이 눈에 보이는 건데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플러스 자리. 그래서 플러스 전원을 여기서 직접 넣어 봅니다. 어떻게 넣냐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악어 클립을 납땜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바깥쪽이 기판상에서 바깥쪽이 띠둘러 있는 쪽이 바깥쪽이 마이너스였죠. 그러면 여기가 가운데 안쪽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을 마이너스로 여기서 이렇게 되게 되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직류를 바로 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가운데 시대는 이게 다시 바뀌어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직류 12V나 15V나 여기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서프라이 넣을 거고요.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숏 안 나도록 구분을 좀 해놓고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파워 서프라이 전원을 켜면 전원 투입됐습니다. 여기 기판상에서는 LED 표시나 또는 사운드 이런 것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테스트기를 가지고 일일이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렌즈는 다시 DC로 맞춰놓고 찍어보도록 합니다. 이쪽에 찍게 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안 켜졌네요. 네, 11.5V가 들어가 있네요. 빠지려고 그러나 좀 잘 꽂아야 되겠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11.5V. 네, 그 전압이 들어가서요. 어디로 오냐면, 이거는 저압이니까 좀 안 위험하죠. 12V가 쭉 들어가서 어디는 콘덴서 있죠. 콘덴서 양단 찍어보면은 똑같은 전압이니까 여기서 찍었을 때 이렇게 찍게 되면은 네, 11.5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11V에 해당되어 있는 게 여기 레귤레이터인데 780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7805로 썼네요. 여기가 입력. 정면을 봤을 때 좌측이 입력, 가운데가 그라운드, 오른쪽이 출력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게 뒤집어 본다 그러면 가운데가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를 찍고 이렇게 찍게 되면 1번 핀이 11.5V였죠. 여기가. 네, 그리고 2번 그라운드 3번 건너뛰게 되면 5V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V. 그러면 이 기판상에서는 죽은 것은 이런 트랜스 하나만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가. 네, 그런데 이 심하게 보게 되시면 여기 제가 하나 빼놨거든요. 여기 이거. 점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사. 이걸 하나 제가 빼놨습니다. 이 철사를. 여기서. 그냥 12V가 가운데가 그라운드니까, 네, 그라운드를, 여기 그라운드를 이렇게 해서 이 자리죠. 그라운드를 여기 찍고, 그리고 12V에서 5V 바뀌어가지고 전압이 쭉 오죠. 여기까지는 전압이 5V 옵니다.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와요. 여 전압을 받아서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R을 연결하니까 전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지금 이제 IC가, 네, PIC, 이 IC 프로그래머블 IC가 이게 좀 쇼트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빼놨습니다. 찍어 보니까 일단 이거 다시 또 빼고요. IC에서 보시면은 그게 봤을 때에 여기가 지금 현재 B수랑 도통 테스트에서 합선된 값이 나오더라고요. 합선된 값. 그러니까 전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합선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 빼봤어요. 빼봤더니 결론적으로는 이 IC가 쇼트 나서 그런 것인데, 이 IC 4번 5번 핀이 그라운드고 데이터 시트를 잠깐 좀 봐볼까요? 네, IC에 해당되어야 되는 핀맵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좌측부터 1번이 쭉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1번부터 쭉 내려와서 5번 핀이 VSS, 네, 이게 그라운드고요. 네, 그라운드 VSS 5번 핀이. 네, 그리고 그 건너편 바로 가운데 이게 저기 9핀하고 그러니까 이거 18핀짜리인데 정중앙 가운데, 네, 여기서도 그 건너편 VSS 5번 핀 건너편 14핀이 VDD. 네, 그러니까 드레인 전압이라 해서 여기 IC에 해당되어 있는 전원 공고, 우리말로 보통 밥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그라운드 처리되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 전압이 5V가 들어가야 되거나 또는 데이터 시트에 해당되어져 있는 뭐 3.5V가 들어간다든지 3.3V가 들어간다든지 정해져 있는 그 값, 설계 값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새는 거예요. 전기를 였는데 그냥 그라운드로 바로 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우리가 보통 쇼트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쇼트. 그러면 5번과 14번 그 반대편 그대로 한번 측정 다시 한번 해봅니다. 홈파여져 있는 곳이 1번 그쪽부터 시작하는 자리거든요. 홈파여져 있는 곳이 이게. 자, 그러면 테스트기를 다이오드 모드 맞춰놓고 여기 1, 2, 3, 4, 5번 핀 여가 되겠네요. 5번 핀하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 띠스루랑 말해야 되는데 다이오드 모드 값 띠스루랑 말해야 되는데 여기가 쇼트났어요. 이걸 지금 현재 빼놨는데 여기가 여기는 뭐냐면 여기 가는 VDD 전원 공급 라인을 점퍼선을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도 쇼트 났습니다. IC 내부에서 쇼트 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IC를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 IC가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동작을 해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우리가 보통 뭐 펌웨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그램, IC 프로그램, 논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손상되어 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체가 일을 못하니까 밥줄 쉽게 해서 5V를 냈는데 야가 일을 못한다 그래요. 전기가 그냥 그라운드로 바로 새버리니까 일을 못해요. 쇼트 나서. 그럼 새 거를 갖다 끼면은 그 새 칩은 맹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럴지 몰라요. 프로그램을 내줘야 되는데 근데 프로그램 뺄 수 없지 않습니까? 전원을 넣어줘야 이 안에 들어있는 로직, 회로, 게이트 이런 것들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빼서 올 텐데 또 이게 프로그램을 뺐다 손 친다 하더라도 뭐가 있냐면 낙 걸려 있어 가지고 안 뽑히거나 뽑힌다 하더라도 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0000이나 FF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요점 정리 차원에서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 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랜스 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맞는 거를 찾아서 바꾸거나 또는 코일을 감든지 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새 거를 연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안닝과 비슷한 것처럼 되거든요. 쇼트만 안 날 뿐입니다. 전압이 다운되지는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여칩 먼저 여칩까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부품을 주문할 것인지 그 다음 작업 과정을 공정화할 것인지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전원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갔을 때 나중에 봤더니 점검 한 번 더 해봤더니 이 IC가 고장났다 할 때는 두 번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수리 진행이 안 된다 라고 바로 손 떼는 게 시간적 소비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거를 본다든가 릴레이 점검한다든가 해서 이제 되겠다 하고 뭐 이것만 간단하게 주문한다든가 해서 가로 끼면 겨울 텐데 답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을 때는 여기는 다른 거 더 이상 해볼 것이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리 진단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단 전원 투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쪽 라인을 좀 찾아가는 방식 그렇게 하고 끊겼다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거기 해당되어져 있는 그 볼트를 입력을 해서 또는 콘덴서 양단 내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원을 한번 투입해보고 렌즈를 바꿔놓고 여기를 떼는 상태니까 가운데가 그라운드라 그랬죠. 가운데 핀이 3개인데 왼쪽이 입력입니다. 여기가 입력이니까 여기가 11.5V였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운데는 그라운드 찍을 거 없고 마지막 오른쪽이가 5V입니다. 이렇게 12V가 들어가서 5V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전압을 조금 더 올린다 보면 13V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도 13.4V 들어가도 나오는 경우는 5V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레고렛 IC 7805 이렇게 부릅니다. LM780라든가 뭐 TL780 이런 식으로 앞엔 브랜드고 우리 통칭 시장에서는 7805 예를 들어 7808이다 그러면 8V짜리인 것이고 7806이다 그러면 6V짜리인 것이고 7812는 12V짜리입니다. 이는 7805니까 얘는 5V짜리 여기까지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받아서 여기서 12V 또는 그 이상 되는 것을 전압을 받아서 직류를 바꿔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전압이 만들어가져서 직류를 바꿔서 5V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5V 나오는데 괜찮은데 여기를 붙여 닐 경우는 완전히 얘가 다운될 거거든요. 동작을 안 합니다. 왜냐면 쇼트 값이죠. 바로 전기가
그라운드로 새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 건건 끝나고 야가 전압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레그레다 불량이거나 아니면 이쪽에 레그레다 공급해 주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쪽 다음 단에서 쇼트 값이 나올 것이다. 전기가 어딘가 바닥으로 누수처럼 새듯이 하니까 재전압을 못 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점 간단하게 하시게 되면 이쪽 전원 들어가는 라인 살펴보시고, 라인 살펴보실 때는 이쪽에 라인 필터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방향만 잡아서 라인 필터 방향만 잡아서 그렇게 간다 그러면 될 거고요. 여기에 양단 찍었을 때, 출력단 양단 찍었을 때 저압 나오는 거니까 저압이 직류로 바뀌게 되고, 프리츠 다이오드, 여기 가오리 다이오드 하나 있습니다. 가오리 다이오드. 여기서 직류로 바뀌고, 그 직류 바뀐 것이 직류 바뀐 거에 어디로 오냐면 7805 입력단으로 옵니다. 여기 입력단.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원을 한번 직접 넣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렇게 전원 넣고 그 다음에 넣습니다. 넣은 상태에서 스위치 켜고 파워 서플라이 전원을 하게 되면 측정을 했을 때에 전압이 여가 그라운드고요. 정세 그 다음에 여가 현재 13.4V 들어가는 상태죠. 쭉 와서 이게 어디로냐면 여기가 7805 레그레다 아까 IC였지 않습니까? 7805 레그레다 다리 핀 3개 있는 거 그대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 1번 입력입니다. 가운데가 그라운드고, 그러면 가운데 그라운드니까 여기 그라운드를 찍고 제가, 그리고 1번 입력, 이 핀 12V가 여기까지 오죠. 네, 그리고 이 IC가 하는 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네그리다 IC라 해서 네, 전압 조정기인데 5V 나오는 네그리다입니다. 여기가 나오면 5V 나오면 이 IC는 정상이다. 3핀짜리 레그레다 IC는 정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5V 만들어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패턴이 여기서도 건너가고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쪽에 좀 가는 길인데요. 이게 그럼 이쪽 밑에서 이렇게 굵은 선부터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는 아까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러면은 밑에 쭉쭉 있으니까 뒤집었을 때 콘덴서가 하나 있네요. 전액 콘덴서 있고 하나는 세라믹 콘덴서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라운드를 찍고 5V가 따라서 내려옵니다. 패턴 따라와서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점퍼거든요. 여기가 5V죠. 그 다음에 여기 건너뛰면 저 5V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밑에서 철사로 있어 이렇게 5V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쭉 이렇게 이게 마이컴이지 않습니까? 마이컴. 이거 IC, 이 IC 마이컴. 자, 마이컴에도 일을 해야 되니까 마이컴에 밥줄, 우리말로 전원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5V가 나와서 쭉에서 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건너뛰어 밑에서 건너뛰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랑 건너뛰고 여기서 다시 패턴들이 있으니까 건너뛰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여기서 점퍼를 빼놨습니다. 이 선 점퍼를 빼놓고 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끊겼어요. 다른 데는 가지만 전원이 다른 데는 가지만 이 IC에는 전원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IC가 쇼트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점퍼를 연결을 차단시켰죠. 이게.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5V가 그쪽 IC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다 좀 보호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 하면 그라운드하고 여기하고 플러스 5V하고 제너 다이오드 이러한 제너 다이오드 이런 걸 하나 달아서 놓으면은 조금 더 우리말로 시건장치 하듯이 안전장치 보호회로가 걸리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여기가 가운데 그라운드죠. 그라운드니까 그라운드하고 5V죠. 여기 5V.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같은 라인 쭉 왔으니까 이게 보이시죠? 같은 라인이 왔으니까 여기서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뭐냐면 이게 그라운드니까 이렇게 화살표 방향은 이런 식으로 하나 달아주면 일단 마이컴 저기 그 우리말 CPU, MCU 저 해당되어져 있는 거를 칩을 좀 보호하는데 야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은 이렇게 뚝 잘라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 일단 여기에 전원이 5V, 5.1V거든요. 5.1V 이상 되는 경우는 야가 차단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5.1V 이상 들어가는 거는 과전압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5.1V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서 여기 레귤레이터 IC가 고장났을 때 또는 전압이 좀 높게 잘못 튕겼어 했을 때 노이즈 같이 번개 같이 그런 것이 했을 때 그것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안전장치로 이런 제너 다이오드를 하나 부착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자체는 IC 마이컴 자체가 불량이라서 더 이상 수리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급에 있어서 여기 저는 공급되는 거 보고 마이컴까지 확인하시는 게 이 제품을 수리를 끝낼 것인지 안 끝낼 것인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 다 갈아놓고 이거 구해서 트랜스 이거 갈고 그리고 레귤레이터까지 그대로 다 점검했는데 또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허탈해지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고객님한테 좀만 기다리셔야 했는데 안 된다든가 그랬으면 저는 좀 쑥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점검하시고 마이컴인 경우는 이 마이컴까지 점검하시고 왜냐하면 이건 프로그램 들어가 있기 펌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 우리가 롬 펌웨어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는 점검하시고 다음 진행을 하시는 게 수리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 전원 투입하고 진단을 어떻게 질쯤에 고장났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쪽 순위를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수리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수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디까지 진단을 하고 어디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여기까지는 진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잠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부연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트랜스에 되어져 있는 이상 유무 측정한다 하면 그대로 해서 밑면을 봤을 때 다리 핀이라 그러죠. 네, 그 핀 1차단, 2차단 관계없이 여기서 렌즈를 저항 모드, 저항 측정할 수 있는 렌즈에다 맞춰놓고 측정하게 되면 이게 몇 옴이 좀 나와야 됩니다. 안에 코일이 에나멜 동선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되어 있는 길이만큼 저항치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네, 그러한 경우는 이게 끊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측정해 보면 저항치가 1.6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코일이 관계되어 있는데 코일 권수가 좀 작게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작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2차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1차단 코일이 끊겼다, 단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 측정하는 양극 판정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더 정확히는 헬리 값을 가지고 측정하시는 게 올바른데 현재는 전압이 안 나오는 거를 측정하실 때는 그렇게 측정한다는 걸 단순하게 측정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시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1, 2, 3, 4, 5번 핀이 그라운드였습니다. 그럼 5번 핀 이제 순방향으로 측정입니다. 역방향일 때는 반대로 하는 건데 순방향 그라운드 찍고 그 다음에 14번 그 바로 건너편에서 했을 때 VC 네, 이쪽에 IC 밥줄 해당되어 있는 VDD였습니다. 여기에 측정하게 되면 4.7옴 완전 쇼트값 대다죠. 이게 0.1옴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뛰는 것이 전기를 여기다 5V 집어넣으니까 다른데 IC들이 핀들이 이를 기능마다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새버리니까 플러스 전기를 집어넣었더니 바로 뚫려버린 겁니다. 전기가 VC에서 VCC, VDD에서 그라운드, GND로 바로 새버리니까 전기가 빠져버리니까 얘가 일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쇼트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야는 단선, 트랜스포머는 단선, 마이컴은 쇼트 이래 됐습니다.